부산에서 발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습격 사건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변형시킨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2030 부산 청년 인구가 최근 5년 만에 16%가량 줄었습니다. 부산을 떠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청년 고용 실태를 짚어봤습니다. 2024년 새해 청년과 다자녀 가정,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는 등 59개 정책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2024년 달라지는 부산시책을 소개합니다. 부산이 전국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산의 고령화 속도 수치는 0.968로 17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높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부산에서 발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습격 사건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체포된 60대 김모 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를 알아내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특히 김 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변형시킨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60대 김모 씨를 수사본부가 꾸려진 부산경찰청으로 이송합니다. 김 씨는 이 대표를 왜 습격했는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 왜 공격했습니까? 범행은 언제부터 계획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민주당 당원이신가요?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김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흉기 구매 과정, 그리고 범행 현장까지의 이동 경로 등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였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이번 사건을 김 씨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등산용 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구입한 흉기의 손잡이를 제거한 뒤 그 자리에 테이프 등을 감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의 범행이 우발적이 아닌 계획 범죄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입니다. 피의자가 사용한 흉기는 총 길이 18cm, 날 길이 13cm의 칼로서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범행 전 김 씨의 행적도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김 씨는 범행 하루 전인 지난 1일 오전 충남에서 KTX를 타고 부산역에 도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울산으로 이동한 뒤 같은 날 다시 부산역으로 돌아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만큼 통화 내역과 인터넷 검색 이력 등 포렌식을 통해 정확한 행적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정확한 범행 동기와 당적 파악에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60대 김모 씨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원 명부에 김 씨가 있는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 현행 정당법은 범죄 수사를 위해 당원 명부를 조사할 때는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제1야당 대표인 만큼 범행 동기를 밝히는데 피의자의 당적을 주요한 고려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상의원 총회를 열어 이재명 대표의 흉기 습격 사건에 대해 정치인을 표적으로 한 테러로 규정짓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사 과정에서 정치적 고려나 축소, 왜곡 시도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는 2일 내정경맥 손상으로 부산대 병원에서 응급치료 후 서울대 병원으로 헬기 이송돼 혈관 재건술 등 수술을 받았습니다. 2024년 새해 부산에서는 어떤 제도가 달라질까요? 청년과 다자녀 가정,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는 등 59개 정책이 새롭게 바뀌는데요. 안수민 기자가 2024년 달라지는 부산시책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부산시 생활임금은 전년 대비 2.5% 인상돼 시급 11,35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9,860원인 점을 감안하면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근로자의 경우
월 법정 근로시간 기준으로 31만 원 정도를 더 받게 됩니다. 기존의 18세 이상 34세 이하였던 청년 연령은 오는 6일부터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상향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시가시행하는 청년 정책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도 늘어납니다. 2자녀의 경우 연간 1회 30만 원까지, 3자녀 이상인 경우 50만 원까지 교육 지원 포인트가 제공됩니다. 고위험 임산부들은 올해부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아 응급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4시간 소아 응급 진료기관이 기존 한 곳에서 2곳으로 늘어나고 달빛 어린이병원도 기존 4곳에서 5곳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장애인 복지관에서는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평일 점심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병원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시민들에게 동행 서비스를,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환자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도 신설됐습니다. 기존의 부산 6개 구에서 시행하던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지원 사업은 부산시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대중교통 분야에서는 올해부터 시내버스를 탈 때 일회용 용기에 담긴 커피 등의 음식물을 반입할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동백플러스 가맹점에 대한 추가 캐시백 혜택이 2%에서 3%로 늘어납니다. 새해 달라진 정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부산 인구 330만 명 선이 깨졌습니다. 특히 2030 청년 인구는 최근 5년 만에 16%가량 줄면서 인구 감소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는데요. LG 헬로비전 부산방송은 신년을 맞아 부산을 떠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의 실태를 집중 보도합니다. 먼저 부산의 주력 산업인 제조업 중심으로 청년 고용과 운영 실태를 짚어봅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산업용 기어 가공업체를 운영 중인 30대 강병욱 씨. 경남 소재 대기업에 취업했던 강 씨는 부산에서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가업을 물려받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매일 12시간이 넘는 근무 시간, 작업 인력의 고령화 등 열악한 환경은 사업을 이어가는 데 악조건입니다. 제조업의 특성상 업의 대물림도 기피하며 2세들이 접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미 가업을 승계한 2세 경영자들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선 버티면서 해법을 찾아 이끌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산 상공회의소가 지난해 산업 활력도를 분석한 결과 제조업은 81.6으로 부산에서 활력도가 가장 낮은 업종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영과 영업, 고용 등 3개 부문이 모두 저조한데 특히 고용활동 정도를 나타내는 고용활동성은 조사 이후 역대 최저인 76.4를 기록했습니다. 부산의 주력 산업이 제조업임을 감안할 때 더욱 암울한 수준입니다.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이 다 이제 깨끗하고 깔끔한 일을 하려고 하고 근무 시간을 일단 줄여야 되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가공 시간이 그 매출이랑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제조업 기피 현상은 기업의 고령화와 폐업률 증가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기준 부산의 폐업자 중 60세 이상이 대표인 비중은 26%, 70세 이상은 7.9%로 광역시 중 가장 높았습니다. 60세 이상 대표자의 55.3%가 가업 미승계 시 폐업 또는 매각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을 하려는 사람도 운영하려는 사람도 없는 제조업의 실태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일자리 미스매치 해결이 가장 시급합니다. 근무 환경을 개선한다거나 복지 혜택을 늘리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고, 산업단지의 위치에 있어서 좀 출퇴근이 어렵고 편의시설 등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인프라나 생활인프라 개선을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부산 산업구조의 약 20%를 차지하는 뿌리 산업인 제조업.
청년층 유입을 위한 새로운 시도와 노력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부산이 전국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의 고령화 속도 수치는 0.968로 17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높았습니다. 뒤이어 울산이 0.839로 2위, 대구와 강원이 3, 4위로 뒤를 이었습니다. 고령화 속도 수치가 높을수록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한편 세종은 마이너스 0.04로 고령화 속도가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인구 구조가 젊어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4학년도 부산 지역 공립초등학교 입학 대상자가 지난해와 비교해 2,400여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학년도 부산 지역 공립초등학교 입학 대상자는 21,902명으로 지난해 24,393명과 비교해 2,492명 줄었습니다. 신입생이 10명 미만인 부산 지역 초등학교는 지난해 14곳에서 올해 23곳으로 늘어날 전망으로 이들 학교는 영도구와 서구, 부산 진구, 금정구, 기장군 등 부산 전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큰 학교 학생들이 주소 이전 없이 작은 학교로 입학할 수 있는 작은 학교 자유통합구역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운대 교육지원청은 기장군 내 농산어촌 지역의 초등학교 6곳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작은 학교 자유통합구역 정책을 통해 작은 학교인 장안초, 좌천초, 철마초 등 신입생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월평초와 좌천초의 경우 통합군에 2024학년도 입학 예정 학생이 없지만 이 정책을 통해 월평초에 17명, 좌천초에 9명의 신입생이 입학할 예정입니다. 부산시가 오는 11일부터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400세대를 모집합니다. 지원사업을 통해 부산시는 대출금리 연 2%, 1년에 최대 400만 원의 대출이자를 2년간 지원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금 100%를 보증, 부산은행은 최대 2억 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부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로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은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부산항 등 국가관리 항만의 방파제와 호환 등 외곽시설을 보강하고 재해 예방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 대상은 부산항과 울산항, 마산항 등 국가관리 항만 13곳의 19개 시설입니다. 부산항은 71억 원 예산으로 다대포항 서방파제 50m에 대해 보강공사가 이뤄집니다. 서방파제는 해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15년 준공됐지만 본 기능이 약화됐고 지난 2016년 태풍 차바로 인해 방파제 일부가 훼손됐습니다. 부산시가 2024년 상반기 조직을 개편합니다. 시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가덕 신공항 조기 건설과 북항 재개발, 산업은행 이전을 위한 글로벌 허브 도시 추진 전략부서와 푸른 도시국을 신설합니다. 또 글로벌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관광 마이스국을 재편하고 지역 특화 산업 육성을 위해 첨단 산업국을 재조정합니다. 이와 함께 2025년 부산 전국체전 개최 준비에 대비해 전담부서를 신설합니다. 시는 새로운 조직 개편안을 담은 행정기구 설치와 정원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부산시가 문화재청이 주관하는 2023년도 지역문화재 돌봄센터 평가에서 부산문화재 돌봄센터가 최고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문화재 돌봄 사업은 문화재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와 시 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평가에서 부산문화재 돌봄센터는 문화재 돌봄 사업 운영과 문화재 현장 관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부산시설공단이 지하도 상가에 외국인 관광객 맞춤형 서비스를 확충합니다. 부산시설공단은 남포, 광복, 국제, 부산역 지하도 상가에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번역, 환율 안내 QR 배너와 영어 리플릿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